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은 여기서 대충 좀 정리를 하고요. 어차피 나중에 또 문제를 풀 때 문자열을 계속 다루게 될 테니까 계속 복습을 좀 해서 문자열에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다시 배열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배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배열인 숫자 배열.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배열은 중요한 게 되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료형 타입이고요. 또 하나는 길이라고 했죠. 무슨 길이가 5겠죠. 자,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자료형은 배열이라는 게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값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그 어떤 자료형을 여러 개를 할 거긴 할 건데 그럼 어떤 자료형을 할 거냐라는 의미로 자료형을 적어줘야 되고요. 도대체 몇 개를 이용을 할 거냐라고 해서 길이를 정해주면 이거만큼의 연속된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랬죠. 연속된 공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시작과, 그죠? 끝이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연속된 자료 구조를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같은 규칙에, 그러니까 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이제 배열의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찾는 건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배열은 아파트 단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구부터 딱 들어오면은 아파트 이 건물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규격으로. 그래서 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4동 살고 있는 애가 야, 너 거기 입구 들어오면은 그 네 번째 건물로 오는데 하면은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104동의 주소를 몰라도 주소만 알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말고 이 주상복합 단지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여기에 뭐 101동이 있고 여기에는 무슨 마트가 있고 뭐 여기 또 102동이 있고 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치킨집 뭐 이런 게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단지 내에 같은 건물이 여러 개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각각의 건물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도 있고, 좀 말이 안 되지만 막 옆에 공장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104동 사는 친구가 야, 몇 번째 건물로 와 라고 하면은 헷갈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뭐 101동 옆에 마트가 있을 거야. 마트 옆에 102동이 있을 거고, 102동 옆에 치킨집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옆으로 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규칙이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오는 친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친구, 여기 104동에 사는 친구가 설명해 주는 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알려줘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그죠? 자, 102동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 입장에서는 야, 101동 옆에 마트 있는데 그 옆으로 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를 잘 찾아가려면 이렇게 얘네들한테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 이 단지에 대한 지도 정보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자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똑같은 아파트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인트면은 인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하나는 정수, 하나는 실수, 하나는 문자열,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문자, 단일 문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몇 바이트입니까? 이거 4바이트잖아요. 이것도 8바이트 더블, 이것도 8바이트 주소.
1바이트 정수, 그죠? 그러니까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찾아오려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라고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라고 하면은 딱 똑같은 똑같은 크기의 건물 3개가 늘어져 있을 때 세 번째가 의미 있는 거지. 이거 세 번째라고 하면은 여기서 몇 미터 가고 여기서 몇 미터 가고 여기서 몇 미터 가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형이 아닌 다른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배열처럼 다루고 싶을 때 배열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배열로 만듭니까?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이러면 AR2 했을 때 1.3이 나올까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AA가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주소도 잘 못 찾아가고 찾아서 이걸 읽어올 때도 주소를 읽어야 되는데 정수를 읽어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상복합 이런 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맵이 있어야 됩니다. 맵. 지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곳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찾아와서 일을 하는 애, 찾아오는 애가 누구예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메모리 관리해주는 주체, 관리자, 메모리 관리자. 그러니까 얘가 이런데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이제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정수죠. 첫 번째는 인트. 두 번째는 더블. 세 번째는 캐릭터형 포인터죠. 네 번째는 캐릭터.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각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A라고 붙여주고,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세 번째는 D,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이름을 붙여줘요. 변수 선언하듯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첫 번째 건물은 A라는 건물이고 인트형이다. 두 번째 건물은 B라는 건물이고 더블형이다. 이런 걸 지금 마련해 거예요. 맵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공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여기 시스템한테. 자, 그래서 요거를 맵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 테스트라고 할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탐색을 할 때 이렇게 탐색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인트로 탐색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트로는 이걸 탐색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걸 탐색하기 위한 전용 맵이 여기 이제 마련이 됐죠. 요거 알려주면 돼요. 컴퓨터한테 야, 요거 보고 찾아가라. 이게 끝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배열이랑은 문법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럭처 같은 거. 대괄호는 제외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저장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얘가 ARR2라는 변수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첫 번째 1에 대한 정보를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다? A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RR2 얘에 A라는 공간에 1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점 A. 정말 1이 나오는지 볼게요. 요거 안 했네요. 이렇게 세미콜론. 1이 나오죠.
점 B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를 F로 바꿔야겠죠? 1.3 나오죠? 그리고 C 하면은 AA. 자,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 인트랑 더블이랑 캐릭터 포인터랑 캐릭터 이렇게 4개가 같이 묶여서 표현돼야 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뭐가 표현돼야 되는 게 있으면 요거 하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사람을 표현할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정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이름, 그리고 키, 이런 식으로 3개의 정보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더 많을 수도 있죠. 사람의 정보를 뭘로 표현할지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마음이고요. 자, 요게 이제 사람 3명,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무조건 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이름과 나이와 키. 자, 그럼 이거 사람을 변수로 표현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자, 그리고 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변수 3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한 명을 더 만들어요. 사람 한 명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럼 변수 또 이렇게 하나 더 필요하겠죠. 변수명 겹치면 안 되니까 투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한 명 더 만들면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변수명 겹치면 안 되니까 뭐 AG 3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어 보이죠? 요거 살짝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거 딱 한눈에 구분되시나요? 이게 AG2가 길순이의 나이고요. AG가 길동이의 나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길순이의 나이인지 길동의 나이인지 잘 판단이 안 되죠. 물론 여기에다가 뭐 길동 AG 이렇게 해서 변수명으로 좀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 변수 되게 많아지면 되게 어지럽거든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거 뭔가 되게 파악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정리를 좀 해놓잖아요. 코드상으로. 이렇게 하면 아, 요거는 홍길동 거, 요거는 홍길동 거 라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다루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2개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홍길동 처리를 하는데 홍길동의 나이를 사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이 3개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돼요. 그죠? 얘네가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3개가 이루어져서 홍길동이라는 하나의 사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3개의 디테일한 정보가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죠.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할 때 같이 다녀야 되니까, 같이 묶어서 다녀야 되니까 배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열은 같은 타입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니까 배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스트럭트예요. 스트럭트. 그래서 구조를 하나 딱 짜놓고 사람 구조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구조로 하나 만들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스트럭트 사람 구조 하나 만들어 볼게요. person 이거 하고요. age, name, height 라고 하면은 요거 스트럭트 person 하나면 요 3개 싹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 때 변수 3개로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스트럭트 person이고요. key1이라고 변수명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21 홍길동
177.9 라고 하면은 이 P1 하나에 이제 다 여기 싹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저장한 거죠. 근데 이제 배열이 아니라 스트럭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서 저장한 겁니다. 자, P1을 출력을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P1은 이 스트럭트 퍼슨이기 때문에 얘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age, name, key, height. 자, 그러면 이제 정해주시면 돼요. age. 라고 하면 age가 나오는 거고. 자, 실행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미콜론 빼먹었네요. 스트럭트 퍼슨 요거 구조,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신 다음에 꼭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나오죠. 네임 하면은 여기를 S로 바꿔서 홍길동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이랑 비슷한데 배열이랑 다른 점은 서로 다른 자료형도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배열과 다른 점이죠. 물론 이제 그 자료형이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 수가 무한가지잖아요. 반드시 알려줘야 되죠. 스트럭트라는 이 정의로 해당 구조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의를 해놔야 되고요. 그 사용 방법은 대괄호가 아니라 순번이 아니라 얘는 이 구조 안에 변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 있는 변수를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멤버 변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멤버 변수 이름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일단 문법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니까 문법 이걸 이제 구조체라고 해요. 하나의 구조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 구조체 문법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자, 첫 번째로 다시 정의를 하셔야 된다. 구조체 정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스트럭트까지 꼭 써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변수명. 저장을 하실 때는 배열처럼 이렇게 묶음으로 저장을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접근할 때는 배열은 대괄호로 인덱싱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점으로 해서 멤버 연산, 멤버 접근 연산을 해서 접근을 한다 라는 차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직접 구조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동차 구조 만들어서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출력도 한번 해보시고